자, 수능 지문의 개화 지문 좀 보도록 할게. 자, 우리 세트 문항이니까 각을부터 좀 보도록 할게. 자,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이야. 자, 그럼 일단은 요 인물, 요거 가로 좀 묶어놓고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 자, 어쨌든 이들은 서양 과학기술, 그 다음에 천주교 수용을 반대했던 인물들이지, 그치? 자, 이들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대. 개항 이후 가로 좀 묶어놓고, 시기 정보 나왔으면 확인해야 돼. 그럼 개항 이후에 도니까, 이전에도 있었다, 없었다? 그렇지, 있었고, 이후에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개항을 기준으로 전에도, 후에도 지속이 된 거야. 그렇지만,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개화는 이루어지는 거지. 개물 성무와 화민 성속의 앞글자를 딴 게 개화래. 이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그래서 개항 이전 가로 묶어주고,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일단 통치자의 통치 행위 네모쳐놓자. 그럼 개화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에 해당했던 거지. 자,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 밑줄치고, 그다음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 밑줄치자. 자, 그럼 개항 이전에는 이런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 일단 통치자의 통치 행위였는데 지식 확장이라는 의미가 있었고, 당연히 지식이 확장이 되겠지? 다른 세상 걸 받아들였으니까. 다음에 교화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해. 통치자에게 가르쳐서 변화시킨다. 이 교화의 개념이야. 자, 이것을 의미했다. 개항 이후도 묶어주고, 개항 이후. 이다음부터는 이후야. 이전이었고 이후. 이후에는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돼서 긍정적 밑줄 치고, 이것이 확장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그러면 요거 네모치자. 서양 문명의 수용. 이후에는 서양 문명을 받아들인다. 요것의 개념이 생긴 거지. 자, 이무군란 이후 가로 묶어주고, 아마 개항 이후니까 이무군란도 개항 이후가 되겠지. 이무군란 이후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강, 스스로 자짜지. 그렇지, 스스로 강해진 정책. 자,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해. 반서양 정서니까 서양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서지. 개항 이후에도 반서양 정서가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아까 전에도 있었지, 그렇지. 자, 이것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견했다. 그러면 이 한성순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겠어? 목적이 뭔데? 반서양 정서의 교정이지, 그렇지. 즉 서양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 요것이 한성순보에 담겨 있을 거야. 자,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 그럼 여기에 담겨 있는 요 내용, 네모주시자. 여기에 담긴 개화의 개념은 인지 발달 풍속 진보야. 말 그대로 지식이 확장되는 거지. 인지의 발달이니까. 다음에 풍속이 진보되는 걸 뜻했다.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어 있었고, 다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 요것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어 있지. 다음에 통치자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이것도 외치자. 국가의 진보. 그러면 한성순보에 담긴 개념을 통해 가지고 독립주권이 중요하다, 소중하다. 그다음에 국가 진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참고로 이 글 자체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계속 열거되고 있단 말이야. 보나마나 물어볼 거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좀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찾아보는 게 좋겠어. 자, 다음에 개화당의 한 인사가 바로 묶어놓고, 개화당의 한 인사니까 이 사람은 개화를 하자는 입장이겠지. 이 사람이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다시, 이 사람이 제시한 개혁 개념은 뭐야?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 이게 담겨 있는 거지. 서양 근대 국가가 있겠지. 걔들이 통치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통치 방식이란 뭐니?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지. 그렇지? 성문화된 법이 있어. 그걸 통해서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 이게 바로 통치 방식의 변화야. 자, 그는 개화 실행의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왕이라는 것은 개화 실행의 주체는 누구다? 왕이다. 왕이다. 그럼 여전히라는 것은 그 전에도 누가 주체였다는 얘기야? 왕이었던 거지, 그치? 이때도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고,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이었다. 그럼 갑신정변 요거는 식이니까 가로 좀 묶어놓고 여기는 끊어줘야 되는 거지. 주체가 달라지지. 그치? 주체 변화가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야. 주체가 달라진다. 잡아놔야 돼. 자,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의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그러면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이거지.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의 변화. 이거. 뭐라? 자, 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뿐 아니라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다시,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야. 왜? 그전에는 주체가 누구였으니까? 개화의 주체가 왕이었지, 그렇지? 근데 이젠 왕의 역할이 사라졌으니까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지. 다음에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도 미출시야. 그러면 여기 갑신정변 이후에는 개화 개념에 긍정적 의미가 담긴 거야? 부정적 의미가 담긴 거야? 그렇지.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야. 이후 개화 개념은, 이후니까 또 끊어주고 그 다음 단계지. 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6일주는 서유견문을 저술하여 6일주 걸음 꺼주고, 자, 6일주는 서유견문을 저술하며 개화 개념에 더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고자 했다. 이후 또 끊어주고, 이후 간행된 대한매신부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의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그럼 실행 주체가 이번에는 국가 구성원 전체가 주체가 되는 거지. 자, 주체로 하여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서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 내붙여놓자. 요게 대한매신부와 관련된 주권 개념에 해당되겠네. 자, 됐으면 넘어가자. 자, 을사늑약 이후니까 시기가 또 흘렀지. 또 끊어주고. 자, 을사늑약 이후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 가로 묶어주고,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할 일은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런 거 보니까 을사늑약이잖아. 그렇지. 을사늑약이니까 한일 합방이 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 대한자강의 주요 인사들은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 보니까 얘들은 어떤 존재들에 해당돼? 어떤 사람들? 친일한 사람들인 거지. 그렇지. 친일. 자,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다시 주체 인식의 준거라는 말은 기준이라는 뜻이야. 자, 근데 주체 인식의 기준이 누구였냐면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인 거야.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는 당연히 누구겠어? 외세겠지, 그렇지, 외세. 자, 이 서양을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진짜 친일파였던 거야.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도 걸어 묶어주고, 박은식은 끊어주자. 자,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 걸어 묶어주자. 문명의 물질적 측면이 과학인데 이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을 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 이것도 가로 묶자. 자,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다. 다시 읽어볼게. 자, 과학은 물질적 측면이지. 근데 이건 어디로부터 받아들이자? 서양으로부터 받아들이자 입장이야. 과학은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자는 얘기지. 유학, 그렇지. 자, 그래서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그럼 과학 연구가 시급하다고 했으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이건 중요한 거야. 그렇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 보았다. 철학은 무엇을 이용해서? 그렇지, 유학, 인격 수양, 유학을 위해서 필수적이라 보았다.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자, 근대 주체 밑줄 치고, 근대 주체는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이것도 밑줄 치고, 다음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 이것도 밑줄 치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 그러면 근대 주체는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고, 동시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각을 이제 읽었는데, 이게 내용이 워낙 잡다하게 나열이 돼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문제 들어가는 게 좋아. 다시 한번 우리도 한번 훑어보지 뭐. 자, 우리 척사파가 있었는데 얘들은 개항 이전 이후 모두 있었어. 그렇지? 이전 이후 모두 있었어. 다음에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행위였고 지식 확장, 그 다음에 교화 이런 것들이 개화 이전의 개념이었어. 자, 이후로 넘어가면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었고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었지. 자, 그래서 구종은 자강 정책을 실시했고 반서양 정서를 교정하려고 했어. 그리고 뭐 독립주권의 소중함, 국가진보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다음에 개화당의 한 인사는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 변화하자, 성문화된 규정을 해가지고 변화하자, 법적으로 변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하지만 여전히 주체는 왕이었어. 그리고 주체가 바뀌는 건 갑신정면부터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개화에 대해서 부정적 의미가 담기기 시작했어.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다. 사역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이후 넘어가서 이제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고자 했고, 그리고 대한매일 신보 넘어가면은, 실행 주체가 국가 구성원 전체로 바뀌었지. 그리고, 여기, 근대국가 주권 얘기가 여기서 또 한 번 나오게 돼. 그리고 을사늑약 이후에는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 친일적인 행위를 했었고, 그리고 박은식은 친일이야, 아니야? 아닌 거지, 이 사람은. 그렇지. 요 자강화의 주요 인사들과는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과학은 받아들이되 철학은 유학을 이용하자. 철학은 유학을 이용하자. 그렇지. 그러면서 근대 주체가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가와 관련해서 먼저 보자. 자, 4번. 윗근에 대한 이해인데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자,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있었던 거 맞아? 그렇지. 개항 이전, 이후 모두 이어졌지. 그렇지? 다음 2번.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 유학을 혁신하자. 철학으로 이용하자. 이거 누구의 견해야? 유학 얘기한 게 누구였어? 그렇지. 마지막 인물 박은식 얘기지. 그렇지? 이런 견해가 을사늑약 이후 맞지? 을사늑약 이후 그렇지? 대한자강의 이후의 사람이니까 을사늑약 이후 맞아. 그렇지? 자, 3, 4, 5번은 낙을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자, 5번. 개화에 대한 이해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은 첫 번째 단락에 나왔던 거지. 개항 이전. 백성을 다스린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그렇지. 통치자와 관련이 있었지. 백성들을 교화하고, 그렇지. 뭐 지식을 뭐 늘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어. 다음 2번.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의 의미를 포함했다. 그렇지. 국가 진보 얘기 있었지.
다음에 3번 한성순보와 계화당 한 인사의 계화 개념은 통치권자인 왕을 계화의 실행 주체로 상정하였다라고 했어요. 일단 계화당이 한 인사의 특징이 이제 왕을 주체로 했다는 게 있었고, 한성순보는 계화당의 한 인사 이전이야 이후야? 그렇지, 이전이니까 당연히 한성순보도 계화의 실행 주체는 왕이었겠지, 그렇지? 다음에 4번 계화의 실행 주체로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던 게 갑신정변이었지, 그렇지? 이것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 그렇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됐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지게 되지. 자, 마지막 5번. 대한매일신보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제기되었다. 근데 이 글에서 개화 관련돼서 주권과 관련된 얘기는 2번 나왔었지, 그렇지? 대한매일신보도 있었지만 그 전에도 있었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이르러서야가 아니고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뭐 잠깐 지문 부분 확인해 주자면 주권 얘기 나왔던 게 한성순보, 여기 독립주권의 소중함 얘기가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었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답이 5번이 답이 되겠어. 자, 5번 문제는 잘 됐나? 오케이. 5번에 5번 됐고. 다음 6번은 나문제고, 7번은 기억 니은인데, 우리 기억만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억이 뭔 내용이었냐면, 요, 박은식 얘기였어. 박은식. 과학과 철학을 나눠서 생각했지. 과학은 받아들이자. 다음에 철학은 유학 이용해가지고 우리 걸로 이용해가지고 하자. 혁신해서 하자. 이런 내용이었어.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기억 부분 보면 적절한 거. 자, 기억은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적 인격 수양. 박은식 좋아했어, 싫어했어? 좋아했지, 그치? 그래서 거기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렇다. 그랬지, 그렇다. 다음 2번. 기억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서양이 주체다. 이러면은 박은식은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그렇지.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겠지. 얘는 반대를 하겠지. 2번도 됐나? 오케이. 다음 3번. 기억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 과학, 이 사람 좋아했어, 싫어했어? 좋아했지. 우리 부인하겠니? 아니지, 부인하지 않지. 다음에 4번. 기억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 따르자는 입장이었어? 아니지, 그치.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는 입장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렇다, 동그라미지. 다음 5번. 기억은 과학과 철학이 문명의 두 축을 이루는 학문이다. 과학, 그 다음에 철학 2가지로 나눠서 그랬지. 여기에 당연히 동의하는 입장 맞겠지, 그치. 동그라미. 자, 됐으면 다음 또 넘어가서. 자, 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자. 가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기 좀 읽어보도록 하자. A 마을은 가난했지만 전통문화와 공동체적 삶을 중시했어. 일단 미치자. 전통문화, 공동체적 삶 중시. 옛날 거 중요하게 여겼지. 자, 그러면서 이웃 마을들과 조화롭게 살아왔다. 오래전 정부는 마을의 경제 발전을 목표가 뭐래? 경제 발전. 이것을 목표로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래서 서양 거 받아들이자, 개화하자는 입장인 거지. 자, 마을 사람들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했어요. 이거 진짜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얘기는 서양 기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 부정적 입장? 필요성에 공감을 했으니까. 긍정적 입장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서양 생산 기술 받아들이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이야.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다. 이 사람들이 부족했던 건 확신이 부족했어. 자, 이에 정부는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마을의 역량으로 달성할 수 있는 미래상을 지속해서 홍보했다. 이후 끊어주고, 이후 마을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됐네. 그치? 자, 그렇지만 경제적 이권을 두고 이웃 마을들과 경쟁하며 갈등하게 되었다. 의미 주자. 이웃 마을들과 경쟁하며 갈등하게 되었다.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네. 자, 격화된 경쟁에서 A 마을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만을 우선시했고 과거에 중시되었던 협력과 나눔의 인생과는 낡은 관념이 되었다. 젊은이들에게 전통 문화는 서양 문화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전통 문화를 열등한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버렸어. 자, 요거 가지고 이제 가와 관련된 선택지를 쭉 보도록 할게. 1번. 자, 가에서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있었다. 그렇지. 서양적인 거, 서양 과학기술 이런 것들에서 부정적이었지. 그렇지. 그래서 요 내용까지는 맞고, 그랬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기술 도입으로 변하게 될 마을을 홍보한 취지와 부합하겠군 그랬어. 다시 한번 볼까?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한 취지. 정부는 왜 홍보를 했니? 위에 올라가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어땠어? 정책의 필요성에는 뭐 했어? 공감을 했지. 서양과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하지만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뭐 했니? 홍보를 했던 거지. 그럼 확신을 주기 위해서 홍보를 했다는 걸 수가 있지. 그렇지? 그래서 요 마을을 홍보한 취지는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한 취지는 확신을 주기 위한 거야. 그러면 이거 둘이 부합이 되는 거니? 서로 맞니? 아니지, 그렇지. 부합이 안 되지. 한성순보를 가정한 취지는 반감을 줄이려고 서양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한 거였어. 그런데 이거는 부정적인 인식은 이미 없었고, 그렇지? 부정적인 인식은 없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은 없었고, 다만 확신이 부족하다. 그렇지?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답이 되겠어. 요 문제를 됐니? 오케이. 자, 되었으면 가와 관련된 거 2번, 3번까지만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2번, 3번. 자, 가에서 개화 당해 한 인사의 개화 개념에 내포된 개화의 지향점은 통치 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지, 그치? 통치 방식, 뭐 법을 이용하자, 성문법을 이용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며 내세운 목표와 다르겠군. 그치? 다르지? 그치? 보기에서는 서양 생산 기술을 도입해서 뭐 하려고? 발전하기 위한 거였지, 발전. 그렇지. 그래서 다르다. 다음에 3번. 가에서 박은식은 과학과 구별된 철학의 중요성 강조했지. 그렇지. 박은식은 유학 중요하게 여겼어. 그러므로 보기에서 젊은이들의 자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보기에서는 자문화에 대한 철학이 없었던 거지. 전통적인 것을 열등하게 인식했다. 그런 내용이 나타났으니까. 자, 여기까지 됐나? 오케이. 자, 다음 9번은 어휘 문제인데 그냥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어휘 문제는 A와 문맥상이며 가장 가까운 거 찾으라고 했는데 A의 부분을 찾아보니까 나글의 세 번째 단락이 있어. 그럼 바로 보도록 하자. 자, 그칠 뿐이다라는데 공상에 그친다는 얘기지. 공상에 그친다는 것은 어떤 안 좋은 수준에 그쳤다 이런 얘기야. 어떤 안 좋은 수준이나 단계에 그쳤다 이런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 비가 그쳤다, 16강에 그쳤다, 울음이 그치다, 말을 그치다, 불평이 그치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중에서 어떤 낮은 수준에 그쳤다는 것은 몇 번에 해당되겠어? 그렇지, 16강에 그쳤다가 되겠지.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다. 자, 됐으면 나글로 넘어갈까? 오케이, 나글. 참고로 요 지문에서 이 나글 부분에서 이제 좀 이렇게 그리는데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많이 틀렸어. 나글 관련해가지고. 자, 들어볼게. 자,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인 때는 아편전쟁 이후였다. 아편전쟁 이후 가로줄 묶었고 시기 정보 나와있지? 자,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전쟁을 졌어. 그에 따른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다. 일단 밑줄 치자.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 즉 전쟁에서 졌으니까 받아들이자는 얘기지. 자, 그렇지만 청일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식을 갖다. 그럼 청일전쟁의 패배 또 있었지. 요것도 시기정보니까 가로 좀 묶어놓고. 요때는 뭐가 달라지니?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그럼 기술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 철학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겠지, 그치?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이지. 과학 정신도 뭐라니? 그럼 과학 정신이 바로 철학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렇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 아편 전쟁이 받아들였지, 그렇지. 그런데 청일 전쟁에서 지는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된 거야. 자, 됐습니다. 다음 2번 달라. 자, 옌푸는 이란데 옌푸 가로 묶어주고 옌푸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 이 사람도 기술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 정신도 필요하다. 이런 뜻인 거지. 기술 플러스 정신. 위에서 얘기 나왔던 것과 비슷하네. 기술과 정신 필요하다. 자,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거에게 다시 과학적 사유 능력이니까 여기가 바로 위에 넣었던 뭐랑 같은 표현이겠어? 과학 정신과 같은 말이 되겠지? 그치? 자, 그에게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 변혁은 뿌리 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 변혁. 다시 그럼 무엇이 전제야? 그렇지, 그렇지. 항상 뭐가 전제가 된다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랬어. 이건 진짜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과학 정신이 있고 과학 정신이 밑바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야 무엇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렇지, 정치적 변혁. 이 사람은 과학 정신이 최우선인 거야. 자, 그래서 정치적 변혁을 뿌리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고 하겠어. 다시 인과 실증의 방법. 인과 한번 뜻이야. 인은 그렇지 원인과 그렇지 결과. 실증이라는 말은 진짜 실제로 증은 뭔 뜻이겠어? 증명한다. 근거를 들어서 증명하는 게 실증이 되겠지. 자, 이런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 파악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인과 실증의 방법을 중요하게 여겼겠지. 자, 그리고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어. 다시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 전통 학문 밑줄 쳐보자. 이 사람은 전통 학문에 대한 긍정적 입장일까 부정적인 입장일까? 그렇지, 그렇지. 입장 잡아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전통을 싫어하는 인물이야. 자, 그의 입장은 1910년대 후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두슈에게 이어졌다. 그럼 천두슈도 이 사람과 비슷한 입장이겠지. 과학이 필요하다. 그렇지. 자, 천두슈 가로 묶어주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어받았으니까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차이점 잡아야 돼. 그게 주제 요소니까. 자, 읽어보자.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운동의 지식인들은 신문화운동 지식인들 밑줄 치고 천두슈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인물인 거지. 신문화운동.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밑바탕이 뭐니? 그렇지. 과학이지. 그런 후에 민주정치를 한다는 게 이 사람도 과학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민주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위에 다시 보면 과학 정신이 전제가 돼서 정치적 변형을 이룬다. 과학 근거 위에서 민주 정치를 이룬다. 둘 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렇지? 위의 내용과 이 내용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 문화 전반에 걸쳐 철저한 부정과 비판이 시도했다. 다시 전통 문화 밑줄 치고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이니까 전통문화 긍정 부정. 그렇지. 이 사람 역시 위에 나왔던 사람과 비슷한 입장이 되는 거네.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 천두슈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사회,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사회에 대한 얘기도 과학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시 부정표니까 그런 거 넣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과학에 대해 긍정, 부정?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지. 그래서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했다. 한편 끊어주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진마이 걸어 묶어주고, 자, 이 장진마이는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했대. 목도하다부터 일단 보죠. 목도하다가 뭔 뜻이니? 목도하다라고 하면 본다인데 눈목자야, 눈목자. 그래서 보다, 목격하다 이런 뜻이야. 앞으로 목격하다, 목도하다는 목격하다 이렇게 알아두도록 해. 자, 근데 이 사람 뭘 목격을 했니?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 즉 뭐겠니? 1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있겠지, 그치? 자, 이런 역작용을 목도한 후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다시, 과학이 무엇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렇지.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인생관의 문제는 과학이 아닌 걸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다.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야. 다시 한번. 사상적 위기는 뭐에서 비롯했대? 그렇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했다. 이렇게 본 거야. 자, 이런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것도 가르고 그렇자. 부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과학적 방법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렇지, 그렇지. 과학적 방법 자체는 필요해, 필요해. 그렇지만 인생관의 문제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 즉, 인생관의 문제와 과학의 문제는 별개로 본 거지, 그렇지? 앞에 내용을 이용하자면 과학과 철학은 별개로 본 거예요, 사람은. 자, 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을 했고 과학 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 그러면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니까 얘는 이 사람은 전통적인 중국 전통적 가치관에 대해서 긍정 부정? 이 사람은 긍정적 입장이야. 이 사람은 옛날 거 좋아했던 사람인 거죠, 그렇지? 자, 됐으면 마무리하러 가자. 자, 4번 문제 3번부터 보자. 진정한 근대화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 사람도 그랬던 입장이지, 그렇지. 마지막 사람도 기술뿐만 아니라 더 이상이 필요하다. 앞에 사람도 마찬가지. 기술뿐만 아니라 더 필요하다고 봤던 거지, 정신까지. 다음 4번. 자,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우리 나그에 따르자면 과학이 우선이야, 정치가 우선이야? 그렇지, 과학이 우선이었지. 정치적 변형이 선행돼야 된다? 아니지, 그렇지. 이게 선행이 아니야.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겠지. 그렇지? 항상 전제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신경 써줘야 돼. 보나마나 나오니까. 자, 마지막 5번. 근대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 가치관에 주목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전통 가치관에 주목한 인물이 바로 마지막 인물에 해당되겠지. 동그라미. 자, 다음 문제 6번 넘어가자. 자, 나의 천두슈, 장진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어. 자, 일단은 우리 천두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천두슈는 그냥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이지 다 과학으로 하자. 이런 입장이었어. 자, 1번. 전통사상은 과학 및 과학 정치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였다. 천두슈는 전통사상 좋아해서 싫어했어? 싫어했던 사람이지, 그치? 그래서, 천씨 입장은 맞는 거고.
다음에 2번. 전통 사상의 폐단은 과학 정신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회 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학 정신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 사상에 문제가 생겼어? 아니지. 이 사람은 전통 사상 자체가 문제였던 거지, 이 사람에겐. 그렇지? 그래서 이건 X. 다음 3번.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사람은 과학적 방법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치? 그래서 과학 방법 부정할 수 없다. 동그라미. 다음 4번. 사회의 과학 정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당면한 국가 위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과학 정신 도입하자. 맞지, 그렇지. 동그라미. 다음에 4번, 5번. 국가의 위기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한 데서 비롯됐다. 그렇지.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이런 게 없으니까 위기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이것도 동그라미. 자, 다음에 저기 장진마이와 관련해가지고 또 볼게. 우리 장진마이는 과학 따로, 그 다음에 철학 따로인 사람이지. 그렇지. 철학은 전통적인 걸로 이용하자는 입장이고. 자, 1번 들어서. 전통 사상은 과학 및 과학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 다시. 과학과 전통 사상 같이 하자는 입장이야? 따로 하자는 입장이야, 이 사람은? 둘 다 필요하다는 입장이지, 이 사람은. 그렇지. 전통 사상 인정, 과학도 인정이니까 그렇지. 양립할 수가 없니? 아니지.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양립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은. 1번 됐어? 오케이. 다음에 2번. 전통 사상이, 아니, 2번 필요 없고 3번 넘어가자.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사람도 과학은 좋아했어, 싫어했어? 그렇지. 과학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 그렇지. 부정하진 않았어.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 되겠다. 누구 됐니?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항상 부정 표현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런 내용 있었잖아. 네 번째 단락에. 장진마이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던 인물인 거죠. 그렇지?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역작용을 받더라도 과학을 부정할 수는 없다. 과학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어.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다음 니은과 관련해가지고 7번 문제. 니은을 볼까? 자, 니은을 보니까 누구 입장이냐면 천두슈 입장이네.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 실현이 가능하다. 이 사람 과학 만능주의자야. 과학으로 다 하자. 자, 1번부터 니은은 전통적 사유 방식 이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했던 사람이지, 그렇지? 동의하지 않겠지. 그다음에 2번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철학도 뭘로 해야 돼? 과학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지. 그럼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반대하겠지, 그치? 반대하는 입장이야. 없다는 것은 반대를 하겠지. 왜? 이 사람은 철학도 과학의 방법에 근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치? 철학도 과학의 방법에 근거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없다고 하면 그걸 반대를 하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어. 이 문제 해결됐어? 부정을 다시 부정해가지고 어려운데 그냥 부정한 걸 다시 부정해버리면 돼. 철학의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다?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됐니? 오케이. 그래서 이중부정 선지가 종종 나오는데 그냥 둘 다 지워버리면 돼. 나머지 4번, 5번을 보면 니은은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다. 그렇게 보겠니, 안 보겠니? 부작용, 문제가 발생한 거는 과학 때문이야, 사람 때문이야? 사람 때문이라고 보는 거지. 과학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입장이다, 아니다, 될 것이고. 다음에 5번. 4번 이해된 거지? 다시 볼게, 4번.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 탓이다. 그렇게 보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다음에 5번. 니은은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에 동의한다라고 했는데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 동의하니? 아니겠지, 그치? 5분도 해결되는 건가? 이 사람은 과학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철학이 또 필요한 사람 있지, 그치? 전통적인 문화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럼 다 됐다.